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저도 밥을 먹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 이메일을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본인 커리어 패스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혹시나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비슷한 어떤 사례가 있으시면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께도 다른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공개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름 빼고는 다 공개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메일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닉스 엔지니어링 유튜브 구독자 땡땡땡입니다. 유튜브를 즐겁게 시청하면서 저 또한 플랜트 분야에 관심이 생겨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여쭙고자 이렇게 메일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해양대학교를 기관 시스템 전공으로 졸업하여 오일 앤 케미컬 선박에 승선하여 3등 기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등 기관사로 근무를 하고 계시답니다. 주 업무는 선박 내 모든 기기, 메인 엔진, 발전기, 보일러, 각종 펌프 등의 유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 해양 플랜트 수업을 수강하였었고 P&ID, PFD, 공정설계 수업도 들은 적이 있어서 플랜트 분야에 대해 아주 조금은 친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전공, 스펙, 경력으로 화공 플랜트 엔지니어로 나아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를 읽었을 때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게 좀 화공 플랜트 뭐 이런 것이랑은 전공이 살짝 좀 상이하다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뭐 100% 다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 그 상이한 부분이 있죠. 왜냐면 그 해양대학교에서 기관 시스템 전공이니까 어떤 화학공학이라든지 기계공학 이런 데랑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공 플랜트 엔지니어로 커리어를 조금 바꾸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계속 쭉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저의 현재 상황에 맞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3년 동안 선박 기관사로 승선 이후에 1년 동안 화공기사 자격증 취득, 토익, IELTS, 그리고 영어 회화 준비를 한 후에 해외 기업 정유사에 취업 후 3에서 5년 근무하면서 플랜트 엔지니어로의 역량을 쌓고 국내 정유사 기업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3년 동안 선박 기관사로 일한 후에 그 다음에 그만두시고 1년 동안 화공기사라든지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외 기업에 취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먼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은 그 3년 동안 어떤 그 선박 기관사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저도 그 인생을 많이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직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1년이 아닌 뭐 2년이 아닌 3년 동안 어떤 분야 그리고 특히나 기술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그것과 조금 상관없는 분야로 이렇게 커리어 패스를 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한테 내가 3년 후에 정말 내가 3년 동안 갈고 닦고 했던 기술과 노하우를 어느 정도 버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버리고 다른 커리어 패스로 갈 마음가짐이 돼 있느냐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보세요. 10년 전에 본인이 사랑했던 뭐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귀었던 분? 그분을 지금도 만나고 있나요? 그분을 지금도 연락하고 있어요? 왜? 그때 10년 전에는 나는 이 여자랑 정말 평생 결혼할 거야 했지만은 10년 뒤에는 그냥 짜이젠 연락도 안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10년 전에 정말 즐겨 들었던 노래라든지 어떤 신념 이거를 아직까지 지키고 있나요? 그 정도로 우리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관성에 대해서 되게 과소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과대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어떤 내가 3년 후, 5년 후에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신념 이런 것들을 꾸준히 또 뭐 취미가 될 수도 있고 꾸준히 지속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확률로. 더군다나 이 경력 같은 경우에는 막상 그렇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자기가 그런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를 쌓으면 그거를 바꾸기가 지금이야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3년 하고 뭐 돈 어느 정도 벌고 바꾸면 되지라고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때 가면은 그걸 바꾸기가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본인에게 잘 한번 질문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심지어 이 패스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같은 이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도 내가 지금 설계를 하다가 프로젝트 팀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내가 전기 팀으로 옮긴다든지 기계 팀으로 옮긴다든지 같은 업계에서 부서를 옮기는 것도 굉장히 어떤 큰 결단이 필요하고 부서를 옮긴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거를 배워서 내가 커리어를 더 익스펜션 시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기술을 어느 정도 사용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버리고 딴 데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이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잘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3년 동안 일을 하신 이후에 1년 동안 화공기사 자격증 그리고 토익, IELTS 영어회화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요거 자체가 1차적인 목표, 1차적인 이유가 요것만 보면은 해외 기업 정유사에 취업하기 위한 이유 같아요. 특히나 이제 화공기사 자격증 취득이라고 하셨는데 이 취득이 본인이 화공 쪽에 전공 지식이 부족해서 개인적으로 그 지식을 쌓기 위함이라면 반대는 하지 않겠는데 만약에 해외 기업 정유사에 취업하기 위한 스펙의 하나로서 이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왜냐면 이 해외 기업에서는 화공기사라는 자격증 자체를 모릅니다. 그리고 도움이 뭐 개인적인 지식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시간 낭비일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영어로 된 PFE 이거를 공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화공기사 보면은 한국어로 된 거 있죠. 그거를 공부하는 거는 외국에서 쓰질 않습니다. 수두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수두라든지 양정, 펌프 양정이 얼마고, 유량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공부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시간 낭비일 수 있다. 차라리 해외 기업의 목표라면은 그 미국 기술사 있잖아요. PFE 이쪽으로 공부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물론 이제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가장 좋은 건 화공 기사도 따고 PFE도 따는 게 베스트죠. 하지만 이제 그 시간도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으로 맥시멈한 이피션시를 얻기 위해서는 선택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토익이랑 IELTS도 그래요. 해외에서 토익을 보지 않습니다. 그 인디안인들 토익 시험을 안 봐요. 내 주변에 인디안 엔지니어들 토익 점수 자기 이력서에 쓴 적을 못 봤고 이거를 자체를 이 시험 차라리 준비하느니 영어 회화를 엔지니어링 관련된 자기가 어떤 상황을 정해놓고 펌프가 브로큰 다운이 됐는데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상황을 좀 정해서 영어 회화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면접을 준비한다던가요. 이게 토익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한정된 시간 자원 한에서 최대의 어떤 이피니시를 끌어내려면 조금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외 기업 정유사에 취업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자체가 많이 어려워요. 지금 그 전공도 어떤 해외 정유사에 취업하기 위한 전공이 아닌데 거기다 화공기사는 외국에서는 이건 모릅니다.
이거는 인정해주지도 않아요. 토익도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토익 IELTS가 몇인지 이거 보지도 않아요. 그냥 면접에서 그냥 어버버 하면은 그냥 탈락이에요. 무조건 실전이야. 서바이벌이에요. 그냥. 뭐 쉐도잉, 복싱 아무리 잘한 건 상관없습니다. 그거 도움이 안 돼요. 진짜 실전 영어 회화를 잘 해야 돼요. 면접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해외 기업 정유사, 글쎄요. 저도 뭐 저가 되게 뛰어난 엔지니어라는 건 아니지만 저도 경력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우디 아람코라든지 아드녹 이런데 취업하기가 거의 저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뭐 완전 100% 불가능 아니지만 그만큼 저한테도 굉장히 어렵다. 어려운데 본인 전공이 이 케미컬 엔지니어링도 아니고 뭐 영어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경력도 전무해. 뭐 EPC에서 일한 것도 아니야. 국내 어떤 EPC에서 일한 것도 아니고 선박 기관사로 일했던 경험으로 해외 정유사에 입사를 한다.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플랜트 엔지니어로 역량을 쌓고 국내 정유사 기업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것도 쉽지 않다. 저도 지금 국내에 가면은 정유사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TO도 굉장히 적고 얼마나 지금 난다긴다는 사람들 다 놀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제치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더군다나 그 설계만 했는데 정유사가 뭐 제가 자신감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어떤 내 개인적인 어떤 실력이라든지 이런 걸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도 10년 넘게 경력이 있지만 국내 정유사 지금 가서 내가 경력직으로 쓴다?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께서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해외 기업에서 한다고 한들, 그 경력이 있다고 한들 국내 정유사에서 뽑아줄지 안 뽑아줄지는 거기서 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국내 정유사 가면은 그나마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죠. 근데 요즘은 평생 직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기가 힘들기도 할 뿐더러,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면은 고인물이 되고, 고인물은 결국 도태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안정적인 삶이 어떤 마음의 안정적인 삶인지 어떤 고용의 안정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뭐 제가 말할 자격은 아닙니다. 다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전공과 유사한 전공으로 졸업한 제가 기계 엔지니어가 아닌 화공기사 자격증 취득 후 화공 플랜트 엔지니어로 취업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작용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이익이 작용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불이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경쟁력이 많이 없는 거죠. 왜냐면 그 기계 전공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기계 전공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런데 기계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 그 뭐라고 하셨죠? 기관 시스템 전공으로서 그 기계 관련된 기계팀도 아니고 지금 화공팀을 가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한국 EPC 이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한국의 EPC의 면접관이에요. 면접관인데 어떤 3국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필리핀 이런 데서 공대, 그 나라에서 공대를 나온 사람이 한국 EPC에서 일하자고 이력서를 딱 냈어요. 이력서를 냈는데 화공팀에 가고 싶대. 공정설계팀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전공을 보니 케미컬 엔지니어링도 아니에요. 케미컬 엔지니어링 1차적으로 아니야. 야, 케미컬 엔지니어링이 아닌데 프로세스 팀에 지원을 했어? 그래서 전공을 다시 보니까 메케니컬 엔지니어링도 아니야. 기계공학도 아니야?
보니까 다른 어떤 그 기관 그 선박에 관련된 전공이에요. 예? 그 전공이 있고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화공기사를 썼다? 이건 자체가 서류부터 통과가 안 될 가망성이 크죠. 그래서 그 불이익이 아니라 경쟁력이 없다. 다른 방법이 글쎄요. 저 같으면은 만약에 제가 본인 입장이라면은 저는 그 시간도 저는 시간도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돈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살라고 돈을 막 쓰잖아요. 그것처럼 시간도 어떤 이렇게 한정된 재화인데 한정된 시간으로 최대한의 이피션시를 뽑아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전공 그리고 경력들을 최대한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말했던 것처럼 자기의 그 경력을 버리기가 힘든 게 그 자기가 3년 동안 선박 기관사를 해왔던 것들이 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자산인데 그거를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화공보다는 기계 쪽으로 지원을 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내가 그 해왔던 걸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대한으로. 그걸 이용 안 하면 경쟁력이 없다니까요. 경쟁력이 없어요. 경쟁력이 없다는 건 뭐예요? 뽑히지가 않는다라는 거니까.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군대에서 취사병을 했어. 그러면 음식 관련된 그걸 뭔가를 하나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걸 버리지 않고. 그리고 선박에서의 3년간의 승선 경험이 화공 플랜트 엔지니어로 취업하는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경험이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면접관이 이 승선 경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면접관이 뭔가 지식이 있어야지 그 본인의 가지고 있는 경험이 하는 직무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면접관 자체가 내가 일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오프쇼에서 일하면 모르겠지만 온쇼에서 일한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한 그 지식이 없어요. 예? 기관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경험이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해 주겠습니까? 내가 지식이 없는데 어떤 지원자가 그 경험이 이런 게 있어요. 소프트 코딩을 했어. 근데 나는 그 면접자를 인터뷰하는 사람으로서 코딩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코딩이 지금 할 설계 업무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죠. 물론 이제 도움은 될 수 있죠. 도움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과 이런 거기에 있는 어떤 파이프도 있을 거고 밸브도 있을 거고 보일러도 있을 거고 펌프도 있으니까 거기서 직접 그거를 메인터넌스 하고 하신 경험이 분명히 도움은 돼요. 하지만 어쨌든 그 도움이 되는 것도 내가 이 회사에 취업을 하고 해야지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류가 통과가 안 되고 면접에 통과가 안 되는데 그러면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그 면접관이 아니면 이걸 심사하는 사람이 그 기관사라는 그 직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를 가망성이 크다는 거죠. 모른다는 건 뭐예요? 이거 전혀 상관없는 직무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점으로 작용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봐요. 예. 물론 이제 면접 가서 이렇게 자기 어필을 하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서류상으로 보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솔직하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내에서 고연봉의 엔지니어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닉 엔지니어님과는 반대로 한국에서 경험을 쌓고 해외로 스카웃되어 나가는 방향이 아닌 해외에서 경험을 쌓아 국내로 스카웃되어 들어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따라서 경험 없이 스펙만으로 해외 취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취업 후 국내로 스카우트 되는 것이 가능한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솔직하게 저희 공적 목표는 국내에서 고연봉의 엔지니어로 생활한, 이거는 국내에서 고연봉으로 엔지니어로 생활하는 거는 모두, 저도 꿈이에요. 저도 궁극적인 목표예요. 국내에서 고연봉의 엔지니어로 생활하는 거는 우리 모두의 목표이자 꿈이자 정말 드림스 컴퓨고 저도 꿈꾸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힘든 이유가 뭡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예요. 너무 나보다 스펙도 좋고, 커리어, 중고 신입도 많고, 커리어를 쌓은 사람도 많고, 저처럼 해외에서 10년 동안 일한 사람도 와서 하는데 내가 어떻게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저처럼 한국에서 경험을 쌓고 해외로 스카우트 되어 방향이 아닌 거꾸로 해외에 가서 경험을 쌓고 국내로 스카우트 되어야 된다? 아니,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해외 놈들은 더 실질적인 놈들이에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무슨 한자 2급, 뭐 한국사 몇 급, 이러한 스펙을 쌓기 위한 스펙을 전혀 보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 뽑아서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비효율적인데 외국에 가서 어떻게 취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도 지금 이렇게 경력이 있지만 해외에서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전 지금 두바이에 나와 있지만 여기서도 지금 그 이력서를 보내지만 여기서도 힘들다니까요. 내가 지금 두바이에 있고 두바이에 집이 있고 하는데도 여기서도 취업하기가 힘들어. 왜? 저보다 몸값 싼 인디안 엔지니어들, 몸값도 싼 인디안 엔지니어들인데 저보다 영어도 더 잘하고 저보다 10년, 20년 경험이 많은 인디안 엔지니어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치여. 예? 그런 사람들을 경쟁력으로 이기가 힘든다는 거죠. 가격 경쟁력도 없고. 그런데 거꾸로 한다? 한국에서 경험이 전무한, 그리고 이 관련된 전공도 아닌 사람을 해외에서 이렇게 스카웃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100% 불가능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게 한국에서 일단 경험을 쌓아야지 해외에서 써준다. 아니, 한국에서도 경험이 없다고 써주지 않는데 해외는 더 심해요. 해외는 토익 이런 거 안 봅니다. 바로 전화해가지고 그냥 테스트 딱 해요. 바로 전화해가지고 너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냐? 나 경험 없는데 그냥 허공기사 갖고 있는데, 그럼 바로 끊어버리죠. 바로 행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 너무 좀 현실 감각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뼈를 때리나요, 제가? 경험 없이 스펙만으로 해외 취업이 가능한지, 경험 없이 스펙만으로 국내 취업도 어렵습니다. 경험 없이 스펙이 뭐예요? 요즘에 너무 가라 스펙이 많아가지고, 제가 만약에 HR 면접관이라면 나 가라 스펙을 다, 그 스펙 좋다라는 건 그 사람의 어떤 성실성을 이제 보는 거지, 그 스펙만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이제 판별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특히나 한국에서는 너무 실력 없는 스펙만 고스펙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좀 힘들 것 같아요. 하여튼 요거는 답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해외 취업 후 국내로 스카웃 되는 것도 이것도 힘들어요. 요즘에 스카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해외에서 일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 건설 이렇게 써도 될까 말까예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뽑질 않고 국내에서 얼마나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도 뽑지. 해외에서 일했다고 저 같은 사람 뽑아주겠습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어 플랜트 엔지니어 현장 분위기를 모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가 꿈에 그리는 미래를 계약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현장에 계신 엔지니어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장문의 메일을 남깁니다. 솔직하게 주관적으로 바라보셨을 때 저의 계획이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조언해 주시고 필요한 점 등에 대해서 조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내로우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닉이라는 한 개인의 정말 험불한 오피니언에 불과함이니 제 얘기가 100% 맞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아니 화성에도 가는 시대에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전공이 전혀 엔진에 상관없어?
그런데도 도전하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시간이 이제 한정적이잖아요. 좀 많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또 제 경험을 보태서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제 경험을 보시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제 저도 100%내 의견이 100%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럴 것 같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니까 잘 필터링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지금 선박에 대해서, 특히나 선박 뭐 오프쇼 가서 선박을 타보긴 했지만 진짜 거기 선박 안에 들어가는 엔진이라든지 엔진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고 보일러라든지 이거를 시스템을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나 한 3년 뒤에 선박 관련된 자격증이 있을지 모르겠어. 자격증을 한국에서 따고, 한국어로 됐겠죠. 따고 어떤 해외의 그 선박을 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해외 선박 있잖아요. 해외 선박을 한 3년에서 5년에서 탄 다음에 국내로 다시 와가지고 스카우트 되기를 원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조언해주고 싶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어떤 커리어를 바꾼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저는 코딩을 공부하고 있지만 제가 만약에 저 코딩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코딩의 코자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코딩 뭐 커말 자격증을 따고, 커말 자격증을 딴 다음에 해외 뭐 EA 스포츠라든지 블리자드 사다 가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래머로 실리콘밸리에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일한 다음에 다시 국내로 와서 네이버라든지 국내도 유명 이런 게임 업체들 있잖아요. 거기서 다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개발자로 일한 다음에 고액 연봉을 받고 싶어요 라고 묻는다면은 뭐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실까요? 이 그 코딩 분야에서 10년, 20년 된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조언을 할까요? 현실성이 있다고 할까요? 그죠? 한국에서 커말 따고, 근데 한국에서 코딩을 한 경험은 전무해. 근데 해외에 어떤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가가지고 EA 스포츠, 아니면 블리자드 가가지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커말 자격증 일단은 화공기사 일단은 그건 뭔지도 몰라요. 저 컴퓨터 잘 사용합니다. 엑셀 잘 사용하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엑셀도 영어가 아닌 한글 버전으로 해가지고 도구 있고 메뉴 있고 이런 거 사용했는데 외국에서 어떻게 일합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당연히 써주지 않죠. 아니 코딩에 코자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소프트 엔지니어로 써줍니까? 그나마 해외에 가려고 하면은 한국에서 그래도 코딩이라도 어디 좀 해보고 한 사람이 그래서 말이라도 통하고 면접을 할 수 있겠죠. 이 국내에서 경험이 전무한데 해외에 가서 면접 보면은 뭐라고 면접 볼 거예요? 면접 볼 얘기가 없어요. 제가 좀 너무 이렇게 또 흥분한 것 같은데, 하여튼 결론은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도전하고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조금 객관적으로 자신의 어떤 스테이터스라든지 그거를 보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에 참가를 하고 내가 들어가서 얻어 터지고 나올 것 같은 전쟁에는 굳이 갈 필요 없죠. 만약에 갈라라고 하면은 제가 뭔가를 칼을 갈고 닦고 가서 이제 도전을 하든가 해야지, 칼도 없이 그냥 나무떼기 가가지고 그 전쟁에 가면은 100점 100패죠. 그래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뭔가 더 날카롭게 칼을 갈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전쟁에 참가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뜬금없이 수영도 하나도 못하는데 해전에 참가해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수영할 줄 알았는데 나는 수영 못하고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영을 못해 그러면은 해전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땅 위에서 싸우는 전쟁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요. 항상 세이프티 퍼스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